아침마다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몸이 찌뿌둥한데 왜 이렇게 옆구리가 아픈지? 이거 혹시 신장 문제인가? 아침 습관 때문에 신장이 이렇게 나빠질 줄은 몰랐어요, 이게. 당신은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나요? 어쩌면 그 습관이 당신의 신장 수명을 조용히 깎아내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침 소변에 거품이 많고 잘 가라앉지도 않더라고요. 잘 아타갈 못하더라고요. 아침에 본 소변에 거품이 많고 오래도록 가라앉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느낌들을 나이 들어서 피곤해서 그렇겠지. 혈압이 조금 불안정해서 그렇겠지.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자서 그렇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스스로에게 반드시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런 증상들은 항상 아침에 나타나는가? 왜 오후도 저녁도 아닌 막 잠에서 깬 바로 그 시간에 하룻밤 쉬고 몸이 가장 회복됐어야 할 그 순간에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는 걸까요? 요즘 양쪽 허리가 은근히 계속 아프고 특히 허리 아래쪽이 더 내직하게 아파요. 허리 양쪽이 은근하게 아프고 특히 허리 아랫부분이 찌릿하게 불편합니다. 한국보건의료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한국 성인 중 약 10%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미 만성 신장 질환의 징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55세 이후 급격히 증가합니다. 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 중 70% 이상이 신장 기능이 20, 30%만 남을 때까지도 자신이 건강하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조기에 알아차리고 아침에 몇 가지 작은 습관만 바꿔도 신장 기능을 수년은 더 지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초기 손상 단계라면 되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비싼 약도 필요 없고 복잡한 식단도 필요 없습니다. 매일 아침 무엇이 신장을 망가뜨리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 저 27년째 신장내과 의사인 김현우는 투석까지 갈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4. 그들은 자신의 아침이 아무 문제도 없다고 착각했을 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다리가 납처럼 무겁고 얼굴이 약간 부어 있어요. 제가 오래도록 잊지 못하는 환자 중 한 분은 수원에 사는 63살의 박지윤 씨입니다. 그녀는 아주 담담한 표정으로 진료실에 들어왔고 그저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납처럼 무겁고 얼굴이 조금 붓고 가끔 밤에 쥐가 난다고만 말했습니다. 말투도 너무 평범했고 마치 그런 증상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생기는 일인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신장 기능은 고작 20%만 남아 있었고 크레아티닌은 크게 상승했으며 혈액 검사 수치들은 신장이 오랫동안 심한 손상을 받아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자, 제가 그녀의 아침 생활을 자세히 묻자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녀는 하루를 아주 짠 김치찌개 한 그릇으로 시작했고, 그 다음 빈속에 진한 블랙커피를 마셨으며, 오전 내내 물은 거의 마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침마다 발이나 발목이 살짝 붓는 게 느끼겨져요. 아침마다 발이나 발목이 살짝 붓습니다. 이런 습관들은 너무 흔해서 누구도 그것들이 신장을 망가뜨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습관들이 수년 동안 천천히 그녀의 신장 속 네프론을 무리하게 죽여온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에가 아니라 작은 단위로 여러 그룹씩. 제가 1, 2주 안에 투석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그녀의 남편의 표정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은 듯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아니, 제 아내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집밥만 먹는데요, 선생님. 그 말은 며칠 동안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담배를 피우는 것도 아니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아침에 하는 몇 가지 습관 때문에 신장을 조용히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아침 습관만 바꾸어도 몇 년은 더 살 수 있다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지윤 씨의 이야기와 정반대였던 환자가 있습니다. 바로 광주에서 작은 국수집을 운영하는 70살의 이선호 씨입니다. 그는 신장 기능이 25%밖에 남지 않았을 때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전 담당 의사는 1년 안에 투석을 준비해야 한다고 이미 말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침 습관만 바꿔도 여러 신장 손상이 늦춰지거나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하자 그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방식을 조금만 바꿔서 내 인생을 몇 년이라도 지킬 수 있다면 저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빈속에 진한 커피를 마시던 습관을 바로 끊었습니다. 아침 식사에 소금량을 줄였습니다. 따뜻한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습관처럼 먹던 진통제도 완전히 끊었습니다. 10개월 후 그의 신장 기능은 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정되었고 혈액 수치도 좋아졌으며 혈압 역시 잘 조절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늙은 게 아니라 매일 아침 제가 제 몸을 괴롭히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요즘 소변색이 더 짙어지고 냄새도 평소보다 강해졌어요, 그거. 소변색이 평소보다 진해지고 냄새도 더 강하게 납니다. 선호 씨의 이야기는 제가 아침을 신장 건강을 좌우하는 황금 순간으로 바라보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아침 습관이 정말 많습니다. 막 잠에서 깨자마자 진한 커피를 마시고 짠국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 빈속에 진통제를 먹는 일까지. 이 모든 일이 하루의 첫 30분 안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대가 신장이 가장 예민한 시간입니다. 밤새 일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에서 아침마다 조용히 신장을 망가뜨리는 4가지 습관을 정확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다행히 이 4가지는 모두 아주 간단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아침 시작법도 함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방법들은 혈류를 더 좋게 만들고 붓기를 줄이고 피로를 완화하며 신장 기능을 오랫동안 지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모두 쉽고 현실적이고 제가 만난 많은 환자들에게서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던 방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 중 단 한 가지만 실천해도 당신의 신장은 매일 아침 분명히 고마워할 것입니다. 아침마다 눈이 붓는 건 순수한 수면 부족이 아닙니다, 젤. 그것은 당신이 놓치고 있는 신장에 도와달라는 신호예요. 아침마다 눈이 붓는 건 잠을 못 자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놓치고 있는 신장의 SOS 신호입니다. 제가 첫 번째, 아침에 나쁜 신장 습관을 설명하려고 하면 거의 모든 환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잠에서 깨자마자 아무것도 먹지 않은 빈속에 물을 마시기도 전에 커피부터 마시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침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하나의 문화이자 거의 의식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익숙한 바로 그 습관이 많은 사람을 방심하게 만듭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아주 단순한 질문을 합니다. 아침에 눈 뜨고 몸에 가장 먼저 넣는 게 무엇인가요? 그러면 대부분이 똑같이 대답합니다. 당연히 커피죠, 선생님. 안 마시면 정신이 안 들어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신장은 계속 일합니다. 피를 거르고 노폐물을 배출하고 체액 균형을 유지하며 단 한순간도 쉬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6, 8시간을 지나면 우리 몸은 가벼운 탈수 상태가 됩니다. 그때 신장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침 하루를 부드럽게 시작해줄 따뜻한 물 한 컵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대신 강한 카페인을 몸속에 그대로 붓습니다. 빈속에 커피를 마시면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고 혈압이 빠르게 오르며 심박수도 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장을 먹여 살리는 작은 혈관들까지 함께 수축한다는 점입니다. 그 순간,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런데도, 신장은 방금 들어온 대량의 카페인을 처리하느라 더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당장 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 60대가 되면 혈관의 탄성이 떨어지고 사구체 기능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런 습관을 반복하는 것은 막 잠에서 깬 신장에게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전속력으로 달려라 라고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혼자 지내는 68세 한미경입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환자 중 한 분은 서울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혼자 지내던 68살 한미경 씨입니다. 20해 동안 그녀의 아침 습관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몸을 일으키고 부엌 테이블 위에 3인인 1 믹스 커피를 바로 집어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그렇게는 정신이 안 들어라며 한 번에 2봉지를 타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녀에게 아침 커피는 하루의 첫 번째 숨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커피를 안 마시면 머리에 솜을 씌운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러던 어느 여름 아침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커피를 반쯤 마시던 순간 갑자기 어지럽고 심장이 벌컥거리며 뛰고 두 다리가 힘이 풀렸습니다. 테이블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를 듣고 이웃이 달려왔을 때 그녀는 김이 아직 나는 커피잔 옆에서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혈압은 폭등해 있었고 혈액 검사에서는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진 급성 손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그녀가 해롭지 않다고 믿어온 그 아침 습관 하나였습니다. 아침에 너무 단빨이나 밀크티, 연유 든 음식들을 자주 먹곤 했어요. 아침에 너무 단 음식빵, 디저트, 밀크티, 연유 등을 먹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제가 설명을 시작하자 미경 씨는 멍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커피만 마셨어요. 아직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그게 왜 신장에 해로운가요? 저는 그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단순한 흐름도를 종이에 그려 보였습니다. 잠에서 깬 직후 몸은 탈수 상태, 혈액이 걸쭉해짐, 커피를 마심, 혈관 수축, 신장 혈류 감소, 신장의 큰 부담, 혈압 상승, 시간이 지나면 네프론이 하나씩 죽음.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아침에 느꼈던 그 정신이 번쩍 드는 느낌이 제 신장을 소비해서 얻은 거였네요. 저는 아침 커피를 완전히 끊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네. 한국에서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생활의 리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지가 아니라 조정을 제안합니다. 바로 잠에서 깬 뒤 45분 동안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 45분은 몸의 수분을 채우고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관이 부드럽게 열리고 무엇보다 신장이 카페인을 처리하기 전에 부드럽게 시동을 거는 시간입니다. 저는 미경 씨에게 이렇게 실천해 보라고 했습니다. 일어나기, 따뜻한 물 마시기, 가벼운 몸풀기, 싱겁게 가벼운 아침 식사, 그리고 이 시간 후에 커피를 마시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진통제나 고용량 비타민을 바로 먹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3달 후 미경 씨는 한결 밝아진 얼굴로 다시 진료실에 왔습니다. 혈압은 안정됐고 신장 기능은 더 나빠지지 않았으며 몇몇 수치는 오히려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점심 먹고 마시는 커피가 전보다 훨씬 맛있어요. 예전처럼 두근거리거나 어지러운 느낌도 없고요. 나중에 리빙할 푸싱 무엇보다 아침 시간이 훨씬 부드러워졌고 그 덕분에 신장도 편안해졌다는 것을 그녀는 스스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어디에서나 해가 뜨기도 전에 아메리카노를 든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한때 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며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커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마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가장 나쁘고 가장 위험한 시간은 밤새 공복 상태로 있다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위가 완전히 비어 있을 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너무 빨리 일어나서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커피는 올바르게 대하면 좋은 친구입니다. 아침의 첫 공격을 신장에게 맡기지 마세요. 그런 게 먼저 물을 마시게 해주세요. 예, 다음 부분에서는 두 번째, 아침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거의 모든 한국 가정에서 아침 식탁에 올라오는 너무나 익숙한 음식이지만 신장을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약하게 만드는 거. 바로 아침에 짠국, 짠찌개입니다. 단 한 그릇만으로도 하루 안전 섭취량을 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인은 원래 짜게 먹어왔는데 왜 이제 와서 신장에 해롭다고 하나요? 라고 믿었던 정혜수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것입니다. 그 진실을 알고 많은 분들이 소름 돋았던 이유도요. 계속 읽어주세요. 아침마다 소금 한 숟가락만 줄여도 당신의 신장은 몇 살은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아침 커피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습관은
한국인에게 거의 DNA처럼 박혀 있습니다. 바로 하루를 버티려면 아침에 짠국 한 그릇은 필수라는 생각입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순두부 혹은 짭짤하게 끓인 생선국까지 거의 모든 집에서 매일같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커피가 혈관에 일시적인 부담을 준다면 아침에 짠 국은 하루하루 조금씩 조용히 신장을 망가뜨립니다. 소리도 없이, 경고도 없이. 제가 또렷하게 기억하는 환자가 대구에 사는 66살 정혜수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건강검진하듯 편안한 표정으로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병도 별로 없어요. 다만 요즘 아침마다 다리가 좀 붓고 반지가 꽉 끼어요. 나이 들어서 그렇겠죠, 뭐. 하지만 아침 식사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이미 원인의 절반을 알 수 있었습니다. 30년 넘도록 할머니의 하루는 항상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짠 김치찌개 또는 된장찌개 2그릇, 그리고 김치, 마른 생선, 조금의 구운 생선까지. 할머니는 그렇게 먹어야 시장에 나갈 힘이 난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짠맛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가족의 기억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믿고 있습니다. 싱거우면 힘이 안 난다. 국은 짭짤해야 밥이 넘어간다. 우리 집은 옛날부터 이렇게 먹었는데 아무도 안 아팠다.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수많은 환자들이 소금이 평생 친구가 아니라 신장의 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검사 결과가 화면에 뜨는 순간 진료실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할머니의 신장 기능은 이미 많이 떨어져 있었고 혈압은 높았고 체액 저류로 온몸에 가벼운 부종이 있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신장은 들어오는 소금을 계속 거르는 문 같은 기관입니다. 짠, 음식이 들어올 때마다 몸은 소금을 희석하려고 물을 잡아두게 되고, 그렇게 늘어난 체액이 혈관벽을 압박합니다. 특히 신장의 가느다란 혈관은 이 압력을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